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입니다.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홍익인간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할 때 이 인간 모두에 대한 상대관계를 고려해서 다양한 현안 문제, 즉 국내 문제이든 국외 문제이든 관계없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광범하고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홍익인간이 누구인지 다양한 상대관계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문제의 제기, 두 번째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의, 세 번째로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서 본 현대적 의미, 네 번째 다양한 상대관계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대관계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커다란 성장을 보여줬고, 지난 2010년에는 20개 주요국 회의에 의장국으로 선출된 바도 있고, 그 뒤에도 대단한 발전에 따라서 아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 이혼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늘날에도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사회 갈등 등의 문제로 현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체계에 관해서 새로운 국가 모델이라든지 이 개선에 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해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한 현대 적용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를 시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떨어지고 범죄가 증가해서 가정의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주의적인 여망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상주의 여망이 있습니다. 세계 유수 작가들이 우리 홍익인간 사상을 21세기 핵심적인 주도 사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 민족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홍익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별로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해서 확장적 해석을 광범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의,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형통공헌의 충족 제세이와 실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세이와란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 정책 시행
사회규범 간섭의 준수, 개인 수신 규제 등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가 있고, 그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인간 모두에 대한 그 여러 특성 범위 내에서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와 실천 전제를 통해서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의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그 사회 그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성별에서부터 민족 국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성별로 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거해서 남녀, 세대,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 구분에 의해서 차별이 없도록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해야 된다로 결정,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거해서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에 대한 그 상대관계 범주 구분을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집행결정 주체기관의 그 상대관계를 고려해서 모두 이롭게 한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의 현대적 의미. 이 선행연구 사례도 지난번 주부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 현행연구 사례에서 6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간의 공존 원칙, 두 번째가 공동체의 원칙, 세 번째가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 원칙, 네 번째가 남북 통일에 관련해서 높은 수용성이 있다. 다섯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한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국제사회 인류 문제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그 홍익인간적 해결 방법으로 세 가지 그 원칙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행복의 기여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다양한 속성별로 차별 배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그 요점으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대 관계입니다. 개인 간, 이웃 간,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 간, 남과 북, 이렇게 상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국정 운영상의 영역에서도 그 상대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정치 영역 말씀드리면 통치자와 피치자, 경제 영역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이렇게 대표적인 그 상대 관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대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행연구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서 확실히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겠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점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개인 간의, 인간 공동체에서, 또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통해서 남북 통일에 있어서, 다양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국제 문제라든지 인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그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범주 구분을 고려해서 그 제세와 실천을 전제로 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홍익인간 관련 상대관계 범주 구분입니다. 범주란 사전적으로 볼 때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가리킵니다. 데카르트나 로크는 실체, 상태, 관계의 세 개 항목으로 범주를 설명한 적이 있고요. 칸트는 양과 질과 관계 및 양상의 4개 항목으로 범주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집행 및 결정 주체기관, 영역 구분 등을 감안한 상대관계를 통해서 홍익인간 부석 관련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집단 차원의 구분은 가정, 사회, 단체, 기업, 지역, 민족, 인류, 국민. 인적 속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구분이 되겠습니다. 성별을 비롯해서 국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 주체 기관의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역 차원의 구분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열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영훈 교수는 홍익인간 사상을 통치자와 관리 계급의 관계로 풀이하였고, 또는 통치자와 피치자 및 백성 등의 관계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세2화를 권력작용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란 현대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로서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서 계획하거나 시행하거나 결정하거나 재반 과정에서의 입법, 판결, 결정하는 모든 직무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여러 홍익인간 상대관계의 범주 관계를 감안한 상대관계를 이해할 때 홍익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은 확정적인, 구체적인,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대관계 범주에 관련돼서 첫 번째로 개인, 집단 차원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먼저 정당한 개인 차원의 경우에는 포함을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개인의 배제라든지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단 차원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가정, 사회, 단체, 기업, 지역, 민족, 인류, 국가 등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개인 1과 개인 2, 개인 1과 집단 1 또는 개인 1과 단체 1과 시청 1 이러한 관계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남과 여, 부모와 자식, 승자와 패자, 노령자와 청장년, 엘리트와 일반 직업인, 중산층과 하류층, 고양1과 고양2, 갑과 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중앙과 지역, 도시민과 촌사람, 인기단체와 비인기단체,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선진국과 후진국 등등
연구 필요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속성도 개인 차원의 인구 통계학적인 구분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평등 이념상의 구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종, 피부색,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정치적인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해서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유형이 부가 전능될 수 있는데요.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차별 유형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의 경우 모집 채용 시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 채용 시에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임금, 군俸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훈련 시에도 차별 없이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 유형에 있어서도 금융 서비스 공급 이용 시에도 모두 각각의 몫에 따라 이롭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이든 문화 차원이든 공급 이용 시에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 집행기관 차원에서의 상대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관들을 구분하면 국가기관이 있고요. 집행 주체가 있고요. 기관 주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주체 기관에서 상대관계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관 간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등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집행주체 차원의 상대관계에도 대통령과 국민, 총리와 국민, 정부 부처와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 공무원과 민원인 등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든지 상대관계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영역 차원의 구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지역, 역사, 교육, 언론, 종교, 국방, 통일, 국제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 개인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집행 결정 주체기관 등의 상대관계 이해를 반영해서 홍익인간적 해결 방법을 감안하고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의미를 확장을 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영역 차원의 구분에 따라서 이 상대관계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와 국민, 국가 통합과 국가 분열, 국가와 민족, 정치 영역에서는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정당과 국민 또는 유권자, 여당과 야당, 비선거권과 선거권,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 경제 영역에서는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집단 내 구성원, 교도관과 수감자,
단체 1과 단체 2, 상류층과 서민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환경, 환경 오염자와 피해자 등의 관계로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 1과 문화 2,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문화 권력과 문화 약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중앙과 지역, 지역 1과 지역 2, 부자 지역과 빈자 지역, 이런 분류에 따라서 모두 이렇게 한다. 이 법령 제도 결정권자들은 부자 지역이든 빈자 지역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 영역에서는 강국의 역사와 약소국의 역사, 즉 강국과 약소국의 상대 관계가 존재하고요. 또 식민사관과 자국사관,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 또 교장과 교사 또는 학생으로 상대관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지도교수와 학생,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론 영역에서는 사주와 기자, 언론사와 국민 또는 구독자, 시청자 등등 구분이 있겠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성직자와 신도, 종교 1과 종교 2, 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괜찮게 공존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방 영역에서는 아군과 적군, 아군과 주변 강국 등, 통일 영역에서는 남과 북,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 등의 관계로 상대관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제 영역에서는 자국과 외국, 자국 국민과 외국 국민, 자국 국민의 안전과 외국 국민의 안전, 자국과 이웃 국가, 자국과 패권 국가 등등, 이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세분화 할 수 있고, 이러한 상대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가 충족이 되도록 확장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인간 관련 상대관계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익인간 관련 상대관계를 요약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 이적 속성의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 집행 결정기관의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 영역 차원의 구분관계, 이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는 해석에 의거해서 이런 4가지 속성에 따른 다양한 상대관계를 이해하고 고려함으로써 인간 모두를 관범하고 확장적으로 국내 문제이든 국외 문제이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있고, 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대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가 성통공헌과 제시와 실천 충족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유익이 되게 한다와 같이 아주 다양하고 국제적인 상대관계 이해와 고려하에 현대적으로 국내 문제이든 국외 문제이든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법령 제도적인 결정권자가 재반 현안 문제 등에 관한 법령 정책 시행을 전제로 실천 방향을 통해 해결 방향이 모색할 수 있을지, 또 이 인간 모두를
구체적이고 광범하게 확장해서 국내 문제이든 국제 문제이든 관계없이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판단 필요성과 분석 필요성에 의거해서 연구 추진 과제를 채택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홍익인간을 자세하게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